오늘 만나실 모델은 현대차의 달리는 흡연실 소나타인데요. 네, 오프닝에서 장난을 한번 해봤습니다. 지난번 저희가 테스트했었던 K5도 그렇고 이번 소나타도 너무 이 담배 찌는 냄새가 심해서 이 현대차, 기아차에서 이런 어떤 차량 관리를 조금 더 잘해주면 좋겠네요. 물론 뭐 핀놈이 나쁜 놈이죠. 자, 다시 가볼까요? 오늘 만나보실 모델은 현대차의 중형 세단, 그 가운데 가장 고성능 엔진을 탑재한 소나타 N9인데요. 과거에는 국산차, 잘 달리는 차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지금 기준으로 생각을 해도 어느 정도 평범한데 조금만 성능을 잘 내주는 수입차가 있어도 그 차가 상당히 부러워지곤 했었죠. 뭐 가령 예를 든다면 BMW의 246 시절 325i 정도만 해도 고성능으로 인식이 됐었는데 지금은 세상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현대차도 다양한 이 모델들, 여기에 강력한 엔진을 탑재하고 있기 때문인데 현재 소나타 N9 2.5L 엔진을 바탕으로 290마력의 최고 출력까지 내고 있죠. 자, 얼마나 매력적인 차인지 한번 볼까요? 자, 현재처럼 차가 달리는 환경, 엔진은 상당히 활동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특징이 있다면 스로틀을 여는 그런 측면이 조금 과장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가속 페달을 많이 밟지 않아도 스로틀의 궤도량 자체가 많다 보니까 차가 조금 더 잘 나간다 혹은 리스폰스가 좋다고 느껴지게 만드는데 사실은 이런 것들은 조금 이제 임의적인 것일 뿐 조금 더 리니어한 반응, 그를 통한 미세한 제어가 가능하게 다듬어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엔진은 최고 출력 290마력을 낼 수 있고 최대 토크 43kgpm를 갖고 있습니다. 어떤 효율적인 측면으로 놓고 본다면 아주 고효율의 엔진이라고 보기는 어려운데요. 아무래도 일상 주행을 감안한 셋업. 자, 2.5L 엔진이 현대차 그룹의 다른 차에도 쓰이고 있는데 출력적인 부분으로 놓고 본다면 약간은 비튠이 되어 있습니다. 전륜구동 세단, 그런 환경을 감안해서 디튠을 했다고 생각되는데 그래도 토크 부분은 약간 더 올려도 좋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어쨌든 배기량으로 봤을 때 2.0L 엔진에서 이미 40kgpm대를 내는 그런 브랜드들도 있었던 만큼 2.5L 배기량, 그에 따른 토크가 조금 더 나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배기량을 논외로 어떤 순수한 성능으로 놓고 본다면, 특히 체감적인 성능으로 놓고 본다면 분명히 만족할 만한 성능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변속기는 듀얼 클러치를 사용하고 있죠. 습식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 때문에 초기에 발진할 때, 특히 저속에서 발진을 할 때 약간은 울컥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해지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대중 브랜드로서는 그래도 저속 구간에 대한 처리를 어느 정도 잘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또한 반응 속도, 현대차가
이 소나타 N9을 내놓으면서 그 귀신 광고를 통해서 어필을 했었는데 저도 상당히 재밌게 봤습니다. 뭐 차보다 이 광고의 완성도가 더 높았다는 기사도 제가 썼었는데 그 내용 중에 하나를 보면 이 빠른 변속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이 과거에는 정말 이 프리미엄 브랜드의 고성능 차에서만 느낄 수 있던 그런 박진감 있는 변속 감각을 현재 소나타에서도 느낄 수 있다는 점이 좋네요. N9이긴 하지만 이 정도라면 전륜구동 모델로서는 고성능 모델이라고 불러도 좋을 그런 변속기를 탑재하고 있다고 봐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두둑한 이 토크 자체의 피크 수치가 높진 않지만 이 넓은 영역에서 토크를 뽑아내고 있는 소나타 N9인데요. 그리고 빠른 변속기, 이를 통한 가속 성능 당연히 궁금하지 않나요? 자, 제조상을 수치로 놓고 봤을 때 런치 컨트롤을 사용할 때 6.2초, 그리고 공식적으로는 6.5초로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테스트한 결과는 조금 실망스러운데요. 그래도 6초대 정도는 너끈하게 이제 보여줄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아쉽게도 6초대로 접근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대부분이 이제 7초대였고 7초 중반 정도를 보여주는 경우도 있었는데 사실상 이 정도라면 자, 이 리스트를 볼까요? 다른 제조사들의 2.0L 모델과 비교를 했을 때 초반 효율은 조금 더 떨어지는 것 같네요. 특히나 말리부, 알티마, 어코드 등이 죄다 이제 6초대를 너끈하게 끌었는데 배기량이 더 늘어난 만큼 또한 수치가 높은 만큼 뭔가 좀 더 유의미한 수치가 나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 부분은 조금 아쉽죠. 저희가 다양한 환경에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런치 컨트롤 역시도 이 RPM대를 조절해 가면서 썼었는데 현재는 아무래도 뭐 타이어 때문에 그럴 수도 있거든요. 향후에 이것이 이제 본격적인 스포츠 타이어, 여름용 타이어로 변경이 되면 약간이나마 가속 성능이 빨라지지 않을까 싶긴 하네요. 또한 이제 연료 부분도 뭐 어쩌면 이 고급류가 들어갔을 때 조금 더 잘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현재 차의 컨디션으로 놓고 본다면 이 상태로는 타이어만 변경된다고 해서 6초대 초반, 제조사가 말하는 6.2초가 나오지는 않을 것 같네요. 조금 아쉬운 대목이죠. 자, 기존까지 소나타의 고성능 모델 중에 하나는 1.6 터보 엔진을 갖춘 센슈어스였습니다. 저희도 적당히 타기 좋다는 점, 2.0 모델이 너무 이제 실망감을 많이 주다 보니까 1.6 터보에서 많은 것들을 더 득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반면 현재 모델은 배기량이 그보다 더 늘어났죠. 자, 배기량 차이만 놓고 본다면 뭐 거의 이제 900cc 정도의 차이인데 센슈어스의 가속 성능과 한번 비교해 볼까요? 이렇게 따지면은 안 되겠군요. 네, 뭐 센슈어스가 더 좋게 부각이 되는데, 네, 일단 뭐 가속 부분은 타이어 때문에 그런 걸로 일단 몰고 가자고요. 이 상태면은 뭐 드래그를 하더라도 뭐 어코드나 알티마 같은 차에 말리부도 그렇지만 초반에는 조금 밀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후반에야 이 어떤 배기량이 있으니까 유리할 수 있는데 초반 순발력이 의외이긴 하죠. 자, 주행했을 때의 느낌, 고성능 모델이긴 합니다. 하지만 전륜구동 모델을 기초로 하고 있고 대중 브랜드가 만든 주행차를 베이스로 하는 만큼 주행 질감 부분에서는 다소 차이가 납니다. 사실 이제 단순하게 빨리 달리고 느리게 달리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프리미엄 브랜드의 상품과 비교를 한다면
이 주행했을 때 질감적인 부분에서 차이가 나거든요. 현재 소나타는 대중 브랜드의 모델로서는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뭐 굳이 예를 든다면 예전 그 스바루의 터보 모델을 탔을 때, 뭐 레거시 같은 경우 뭐 B4 같은 모델이 있었죠. 그런 모델을 탔을 때와 조금은 유사한 느낌을 보여주는데, 그래도 국산 브랜드가 많이 해보지 않은 그런 이 고성능 지향 모델로서 이 정도의 완성도를 만들어냈다면 첫 작품 치고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 프리미엄 브랜드의 모델과 비교를 한다면 확실히 그 어떤 세부적인 세련미에서는 조금 떨어지는 만큼 현대차 그룹이 물론 대중 브랜드의 상품이긴 하지만 그런 고급화된 어떤 세련미를 조금 더 가미해줄 수 있다면 상품이 갖는 완성도도 향상될 것이고 소비자들이 갖는 만족도 역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네요. 자, 어쨌든 이 고급 상품과 대중 상품 간의 이제 차이인데, 아무래도 이제 고성능으로 이 튜닝이 된 만큼 약간이나마 이제 그런 어떤 세련미를 주지 않을까 싶었는데 아직까지는 조금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나름대로 잘 달려주고 있는 소나타 N9인데요. 그렇다면 이 디자인 어떤 매력들을 갖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N의 DNA를 물려받은 소나타 N9에서 특징은 보다 과격해진 범퍼 디자인입니다. 그릴, 윈도우 프레임, 사이드 미러, 사이드 스커트 등을 블랙 색상으로 차별화했고 휠 디자인도 바꿨고요. 후면부는 듀얼 머플러를 노출시켜 고성능 이미지를 강조했습니다. 범퍼 하단부도 블랙 컬러를 썼죠. 네, 아무래도 소나타라는 중형 세단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만큼 외관상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어떤 머플러라든지 이 그릴에 붙어있는 N9 배지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본다면 아마도 어떤 자동차 매니아가 아니라면 이 차에 대해서 고성능이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많지 않으실 것 같은데 조금은 특화되어 있는 그런 분위기를 넣는 것도 어땠을까 싶네요. 자, 주행을 하면서 현재처럼 스티어링 휠 이렇게 코너를 전개하고 있을 때 약간 아쉬움이 있습니다. 현재 노면 온도가 약간은 낮은 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타이어가 제대로 그립을 잡지 못하고 현재 같은 상황에서도 제가속 부분에서 가속 페달만 밟으면 차가 이렇게 타이어가 이제 마찰음을 내면서 개걸음 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네, 현재 같은 상황이죠. 엔진 RPM은 확 하고 뜨는데 타이어가 이제 노면을 잡지 못하는데 타이어는 현재 이 피렐리의 P0 올 시즌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게 여름용 타이어라면 이제 뭐 겨울철 조건에서 약간 불리함이 나올 수 있는데 현재는 4계절 타이어 치고는 너무 성능이 안 나와주고 있거든요. 굳이 뭐 이건 국산 어지간한 4계절 타이어보다도 저온에서의 대응 능력이 많이 떨어지는 만큼 오이 타이어 쪽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뭐 꼭 여름용을 쓰지 않더라도 이 전반적인 어떤 그 성능이라는 게 균형감이 있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은 좀 의외죠. 겨울철 노면 뭐 이와 같은 조건에서 다양한 차들을 타봤는데 유독 이번 이 타이어가 만족감을 조금 떨어뜨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뭐 아시다시피 이제 피렐리도 P0라고 했을 때 다 고성능이 아니고 올 시즌 같은 경우는 그냥 평범한 4계절 타이어 정도로 봐주셔도 됩니다. 피렐리가 어떤 자동차 제조사들의 어떤 요구 말은 정말 잘 듣기 때문에 뭐 그 때문에 이제 피렐리를 선호하는 그런 자동차 제조사들도 많이 있긴 한데 이건 뭐 이 소나타 N9의 가치를 조금 희석시키는 요소라 아쉬운데요. 자, 코너링 때의 기본적인 특성은
네, 약한 언더스티어를 바탕으로 합니다. 어찌 보면 이제 아반떼와도 조금 비교가 될 것 같은데 안정감이 조금 더 가미된 아반떼의 느낌을 주고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벨로스터 N9 같은 경우는 리어 축의 움직임이 상당히 활발한 편입니다. 때문에 익숙하지 않은 상태. 정확히는 이제 운전의 어떤 그 스킬 자체가 높지 않은 경우라면 상당히 그런 어떤 특성이 위협 조건이 될 수 있는데, 현재 소나타 N9, 아반떼 N9도 그랬지만 리어 축의 움직임 자체가 약간은 묶여있는 편인 만큼 안정감을 추구하면서 적당히 속도감을 추구할 때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지 않게 되죠. ESC의 개입은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이 현대차가 사실은 이제 이와 같은 자세 제어 장치를 빨리 사용한 편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시간 안에 어떤 완성도 높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YF 소나타 때와 비교를 한다면 이제 그때부터 어떤 이런 이제 부가적인 장비들이 막 들어가기 시작했는데, 상황에 따른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특정 조건에서는 이제 아예 시스템이 먹통이 돼가지고 작동하지 않는 그런 경우도 보여줬었는데, 뭐 도요타 같은 경우는 한 YF 소나타가 나오기 한 5년 전에 그런 모습이 이제 있었고, 현재 소나타 N9 어떤 단계적인 부분에 있어서 세팅을 잘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개입을 해서 운전 재미를 훼손시키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수준 정도는 허용을 해주고 차량에 이제 모니터링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협 조건, 어떤 요값이 필요 이상으로 발생했을 때 그때 제어를 해주는 만큼 속도를 내면서 어느 정도 달리면서도 안정감, 어떤 그 백업을 차가 해주고 있는 만큼 이 부분은 분명히 잘했다고 칭찬할 수 있겠습니다. 서스펜션은 당연히 단단한 편인데 이 부분에서 조금 아쉬움이 있는데요. 자, 좋게 말하면 튜닝카의 느낌이 납니다. 하지만 다른 측면으로 말하면 이 제조사가 세팅한 서스펜션 치고는 조금은 완성도가 떨어진다고 할 수 있을 텐데, 아무래도 이제 다양한 차를 개발해 내야 되는 이 어떤 그 현대차 연구소의 약간은 한계일 수도 있는데, 이건 마치 뭔가 직접 개발했다기보다는 아웃소싱을 해서 만든 것 같은 느낌을 주고 있거든요. 과거에 뭐 한 십몇 년 전에 이제 서스펜션을 튜닝했을 때 어떤 뭐 스프링 레이트를 조금 올리고 그런 라이트 튜닝을 한 정도의 느낌만 보여주고 있고, 특히나 이 저속 쇼크가 들어왔을 때 짜잘한 것들에 대한 방어 능력이 많이 떨어지는 편입니다. 큰 진동이 들어왔을 때 의외로 그때는 부드럽게 처리를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세련미를 가미해주면 좋겠네요. 사실 서스펜션 분야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 현대차가 지금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시간 그리고 비용 투자를 통해서 자사 연구원들의 어떤 그런 경쟁력들을 높여주면 좋겠습니다. 승차감 자체로 놓고 본다면 일상에서는 그냥 탈만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느 정도의 쇼크를 방어하는 부분에서는 부족함이 없는데, 가족용으로 이 차를 선택하시겠다면 말리고 싶네요. 특히 이제 리어 쪽에서 들어오는 진동, 노면이 조금 거칠었을 때 투둑투둑투둑 하면서 때리는 진동이 어떤 그 주행을 했을 때 균형감을 깨는 측면도 있지만, 승차감 부분에서는 조금 불쾌하게 다가올 수 있기 때문이죠. 같은 이유 때문에, 서스펜션의 이제 이슈 때문에 고속 주행을 했을 때의 안정감 자체도 약간은 떨어지는 편입니다. 때문에 이 소나타 N9 조금이나마 달리기 위해서 뭐 서킷 같은 그런 달리기가 아니라 어느 정도 달리기 위해서 선택을 하신다면 타이어는 무조건 좋은, 그립 좋은 그런 타이어를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네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N9 브레이크는 어떤지 볼까요? 제동 성능은 조금 아쉬운 모습인데, 아무래도 현재 이제 노면 조건, 그리고 이제 사계절 타이어, 이 조건에서 이제 타이어가 그립을 못 맞는다고 말씀을 드렸죠. 코너 탈출하는 부분에서도 개걸음을 치는데 아무래도 종방향으로 힘을 받는 조건에서도 아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때문에 최단거리는 38m로 나왔지만
평균 거리는 40m, 최장으로는 최단 대비 3.8m 정도 밀려나는 모습을 보였는데, 차량의 마일리지로 놓고 봤을 때 어떤 브레이크의 버니시 자체는 완벽하게 끝나 있는 시기입니다. 이런 정도를 놓고 본다면 제동 시스템 자체의 문제라기보다, 사실 제동 시스템 자체는 나쁘지 않거든요. 초기에는 살짝 부드럽게, 이후부터 어느 정도 캘리퍼를 운전자의 요구대로 압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은 좋지만, 타이어가 여러 가지를 망치고 있네요. 자, 소나타 N9. 이 실내 분위기도 조금은 다릅니다. 과연 그 차이가 무엇인지 한번 볼까요? 인테리어는 부분적인 변화가 포인트입니다. 레드 컬러의 스티칭이 실내 곳곳에 추가됐죠. 스티어링 휠에도 N 로고가 더해졌습니다. N 로고가 들어간 시트의 형상이나 디자인도 좋습니다. 나머지는 일반 소나타와 같은데요. 통풍 열선 시트, 헤드업 디스플레이, 12개 보스 스피커, 잠시 소나타 N9이 들려주는 감성 측면의 소리를 들어볼까요? 에이다스 기능도 좋죠. 전방 추돌 경고 및 긴급 제동, 차선 이탈 경고 및 방지, 차로 중앙 유지, 고속도로 주행 보조, 사각 및 후측방 경고 및 방지 등 다양한 안전 기능이 모두 탑재됩니다. 기능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다른 것보다 게이지, 여러 가지 게이지, 특히 뭐 유온 게이지를 비롯해서 터보 차저 이런 것들의 부스트 함량 이런 것들을 보여준다는 점이 좋습니다. 다만 의미 없는 뉴턴 미터로 표기되어 있는 토크 게이지는 예전부터 이제 투스카니 시절부터 토크 게이지를 현대차가 넣기 시작했고, 뭐 지금 BMW나 이런 제조사들도 넣고 있는데 별로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런 것보다는 조금 더 유의미한 그런 게이지를 보여주면 어땠을까 싶네요. 현재 시트는 마음에 듭니다. 운전자의 체형과 무관하게 소재 자체가 상당히 좀 잘 잡아주는 편이고, 코너링 때 이 횡으로 걸리는 힘이 어느 정도 있더라도 운전자를 놓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만족감을 표할 수 있겠고요. 사운드 시스템은 보스 것을 사용하고 있죠. 베이스가 약간 더 두텁게 나오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는데, 이 소나타 N9의 특성과 잘 매칭이 됩니다. 특히 소비자층과 매칭이 잘 되고, 볼륨을 어느 정도 올리더라도 음의 찌그러짐 이런 것들이 크지 않은 만큼 적정 수준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다만 이 보스에서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어느 정도 이제 좀 상급까지 좀 이제 아주 만족도 높은 정도까지는 뽑아내고 있지 못한 만큼, 향후에 페이스리프트 이런 것들이 나올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완성도마저도 높여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 들으신 대로 에이다스 부분이 충실하게 구현이 되고 있는데, 자, 운전자를 안전하게 만드는 것이 본연의 역할이죠. 현대차의 에이다스 시스템은 완성도가 높은 편입니다. 어떤 들어가 있는 구성 대비 아웃풋을 상당히 잘 뽑아낸 타입인데,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분들이 상당히 힘드셨겠죠. 타사의 것이 어떤 조금 갑작스럽게 그런 개입을 해준다면 현대차의 것은 어느 정도 부드럽게 개입을 합니다. 물론 현재 이 안전평가 트렌드로 놓고 본다면 운전자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그런 부분이 조금 더 각광받고 있긴 하지만, 운전자의 입장에서는 이와 같은 시스템에 조금 더 만족감을 표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 스티어링 휠의 어떤 그 개입 정도, 운전자가 개입하는 순간 바로 부드럽게 놔주기 때문에 이 에이다스 시스템만큼은 어떤 대중 브랜드 안에서 그래도 최정상급에 가깝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기능적인 부분에서는 거의 나무랄 게 없고요. 소나타 N9의 경쟁차를 꼽는다. 그러면 저는 이 어떤
출력, 국내에서는 사실 이제 이런 모델이 많지 않기 때문에 굳이 경쟁차를 꼽는다면 벨로스터 N 또는 아반떼 N9을 꼽을 것 같습니다. 자, 성능으로 놓고 보면 당연히 벨로스터 N이 더 월등합니다. 가격대도 사실 좀 겹치는 부분이 많죠. 운전 재미 그리고 순수한 퍼포먼스에서 뛰어난데 소나타가 갖는 것은 조금 더 넉넉한 공간 그리고 안정감입니다. 자, 근데 이 경쟁차 중에 하나로 가격은 저렴하지만 아반떼 N9을 꼽았는데 이유를 말씀드린다면 운전 재미 측면에서는 아반떼 N9이 조금 더 경쾌하기 때문이죠. 물론 출력에 대한 한계 때문에 현재 소나타 N9보다 더 빠른 가속을 낸다든지 그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재미를 위해서 접근하는 것이 고성능 모델, 고성능 지향 모델인 만큼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어떤 고민을 한다면 소나타 그리고 아반떼 N9을 두고 고민하는 것이 조금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밖에 수입 모델과 굳이 이제 견준다면 지금은 이제 사라졌지만 알티마 2.0 터보 그리고 이제 지금으로 놓고 본다면 쉐보레 말리부 2.0 터보 같은 경우는 서스펜션 자체가 이제 컴포트 쪽으로 가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시비한 환경 쉽게는 이제 서킷 같은 환경에서 달리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서스펜션 차이에 의한 한계를 맞게 됩니다. 반면 어코드 같다면 출력은 조금 낮죠. 아무래도 이제 2.0L 배기량을 갖고 있는데 그래도 굳이 어떤 경쟁 구도 안에서 놓고 본다면 어코드 정도라면 한번 얘기를 해볼 만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Sometimes winning's losing fast and moving past who is right and who is wrong. And sometimes leaving's all I've got, even when I know it's not. 오늘 만난 소나타 N9 아직 N에 대한 모든 이 라인이 구축되지는 않았습니다. 때문에 이제 본격 N보다는 N9들이 더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향후에 현대차가 보다 좀 더 완성도 높은 그런 고성능 모델을 보여줄 테니까 그때를 기다려 보기로 하고 현재 모델이 한 10년 전 정도에 나왔다면 만족감이 더 컸을 것 같네요. 사실 현대차가 N 자체에 대해서는 많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동호회, 요즘은 카페라고 하죠. 그런 것조차도 직접 대행사를 통해서 핸들링을 하고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좋게 생각되지는 않네요. 어떤 소비자들의 커뮤니티를 통해서 거기서 모인 정보를 가지고 새로운 차를 개발하는데 또는 기존 차의 어떤 그 문제들을 잡기 위한 그런 노력을 기울이는데 좀 더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것 자체를 제조사가 틀어지고 있으면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기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보다는 정말 이 N의 소비자들 그리고 보다 폭넓은 한국의 소비자들을 위한 그런 다양한 이벤트들을 더 확대해 주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래도 올해 다양한 모델들이 나올 예정이죠. 제 개인적으로는 아반떼 N 그리고 코나에 조금 더 관심이 있습니다. 과연 어떤 매력을 보여줄지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오늘 좀 가속 성능이 좀 덜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재밌게 탈 수 있는 중형 세단 현대 소나타 N9을 만나봤습니다.